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만 시간 동안 연구해서 영어회화 프리토킹을 누구나 쉽게 잘할 수 있게 해드리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10만 시간 영어 채널입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영어학원 원장님과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이 새로운 영어 학습법을 강의하고 있는 영어 전문 강사이자 영어 연구가입니다. 오늘은 10만 시간 영어 채널의 독보적인 영어회화 프리토킹 비법 중 첫 번째인 영어식 사고를 익히게 해주는 영함법의 심화 강의 필수 요소 이론 편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영어회화를 할 때 한국식 사고가 아닌 영어식 사고로 영어회화를 할 수 있게 돼서 프리토킹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화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화법, 영어식 사고방식을 가진 영어식 한국어인 영어언어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영화법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영어언어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구성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문장은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5가지 문장 요소의 합으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만든다면 주어 요소, 서술어 요소, 필수어 요소, 수식어 요소, 부가어 요소 이렇게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면 나는이 주어 부분, 먹었다가 서술어, 그 다음에 필수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문법적으로 설명,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뭘 먹은 거죠? 피자를 먹은 거고, 그 다음에 수식어는 말 그대로 필수어를 설명해 주는 말인데 이 피자가 어떤 피자죠? 친구가 만든 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부가어는 덧붙이는 말들, 문법적 용어로는 부사류를 말합니다. 어디서 먹었죠? 집에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 5가지 요소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I ate pizza my friend made at home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합치면 이렇게 영어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어식 사고방식 중에서 주어 요소, 서술 요소가 아닌 필수 요소에 해당되는 영어식 사고방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 요소, 서술 요소는 없느냐? 이미 제가 만들어서 제 강의에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영어식 사고를 익히실 수 있게 되십니다. 오늘은 필수 요소에 해당되는 7, 8, 9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법칙, 한국어는 주어 동사의 구조이지만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나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의 형태를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다. 즉 한국 사람들은 주어 동사 구조로 생각할 것을 영어는 처음부터 주어 동사 목적어 타명식 구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쪽이 한국식 사고방식이라면 이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8법칙, 한국어는 동사, 부사 구조를 선호한다면 영어는 형용사, 명사 구조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입니다. 9법칙, 한국어는 어려운 한자어나 어려운 말 쓴다면 원어민들은 그런 표현을 할 때 쉬운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입니다. 이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법칙, 한국어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구조가 많은데 이런 구조를 만약에 영어로 표현한다면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나 주어, 동사, 목적격 보호의 구조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가 기본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영어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한국어에서는 그녀는 매일 목욕한다. 그녀는 목욕한다. 주어, 동사 구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동사가 발달된 언어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구조를 선호하고 영어에서는 명사가 제일 중요해서 명사가 발달된 언어이기 때문에 명사를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매일 목욕한다. 그녀는 목욕한다. 이렇게 주어, 동사 구조로 한국어를 쓰기 좋아하는 것을 이런 똑같은 상황을 외국인한테 영어로 표현하러 간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구조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바로 하면 쉽겠지만 영어 왕초보나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문법도 모르고 또 영어 단어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영어를 외워서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영어언어로 먼저 하게 된다면 영어언어는 영어 문법도 필요 없고 영어 단어도 필요 없고 한국어로 영어식 사고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나 왕초보분들도 영어식 사고를 익힐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녀는 매일 목욕을 가진다. 주어, 동사, 목적어. 즉 목욕한다가 그녀는 목욕을 가진다.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로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정답으로 보면 She takes a bath every day.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한국어는 주어, 동사, 영어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어의 가장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소유관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그녀가 목욕한다고 한다면 영어식 사고에서 내가 목욕이라는 행위를 내가 원해서 취하니까 내가 목욕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상황을 소유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래 것도 보시면 한국어 나는 눈이 안 좋다. 나는 주어, 눈이 주어, 동사. 주어, 서술어 구조로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주어, 서술어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 관계로 바탕으로 삼형식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소유 관계인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로 바꿔서 영어로 만들어 보면 나는 나쁜 눈들을 가진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소유 관계를 통해서 삼형식 구조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바꾸면 I have bad eyes. 한국어로 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제 도난당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바꾼다면 나는 어제 나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도난된 상황을 가졌다. 한국어에서는 대부분 가졌다는 표현이 대부분 물건을 가지지만 영어에서는 상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나는 가졌다. 주어 동사 뭐를 나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목적어 어떻게 가지고 있어? 도난된 상태로 목적격 보호. 이런 식으로 오형식 상황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관계로 가지는 표현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상황을 가지다는 영어식 사고를 아시면 영어 회화를 만드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 바꾸면 I 가졌다 had 뭘 가졌죠? My diamond ring 나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단순히 나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진 게 아니라 여기서의 가졌다는 이 사물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걸 가졌냐? 나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도난된 상태인 이 상황을 가졌다 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입술이 두툼해요. 한국어로만 보면 주어, 동사라고 해서 영어 문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도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로 가져야 되고 주어, 동사, 목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소유관계를 따지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바꾼다면 그녀는 두꺼운 입술을 갖고 있어요. 입술이 두툼해요가 아니라 두툼한 입술 이렇게 형용사, 명사 형태를 또 선호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입술을 얘가 갖고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라는 개념으로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를 선호합니다. 영어로 바꾸면 She has thick lips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이는 코가 오똑해요. 이것도 주어, 동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소유관계를 생각하셔서 제이는 오똑하다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뭐죠? 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식 사고방식 중에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한국말을 보이는 있는 그대로 쉬운 한국말에 해당된 영어로 바꾼다 라는 그거를 이용해서 뾰족한 코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Jane has a sharp nose.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번, 그녀는 몸매가 좋았었다. 지금은 아니다. 그녀는 주어, 몸매가 주어, 좋았었다, 서술어. 이것도 소유관계죠. 왜냐? 이 몸매도 누구 거예요? 그녀 거니까. 이것도 몸매가 좋았었다 어떻게 하면 바꾸면 좋을까요? 명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형용사, 명사 구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몸매가 좋았다, 좋은 몸매를 형용사, 명사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좋은 몸매를 가지곤 했었다. 왜?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바꾸면 She used to가 뭐뭐 하곤 했었다. Used to have 뭐를? A good figure. 좋은 몸매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보니 입술이 두툼해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바로 영어를 바꾸려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를 알더라도. 왜냐하면 구조가 안 맞으니까.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단어를 넣어버리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유학 가서 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나이대에 가면 영어식 사고방식이 생기기 때문에 단어만 차례대로 넣어주면 영어가 나옵니다. 탈법칙, 한국어의 동사, 부사 구조를 영어에서 형용사, 명사로 바꿔서 표현해야 된다. 한국어는 동사, 부사 구조를 많이 쓸 거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어는 형용사, 명사를 쓰는 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이고 그렇게 써야지 영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영어는 형용사, 명사 중심 구조로 많이 되어 있다. 한국어, 그녀는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즉 많이 아팠다. 부사, 동사 구조를 선호합니다. 한국어에서는.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처음부터 형용사, 명사 구조를 사용합니다. 부사 쓸 거를 형용사로 써서 쓰길 좋아합니다. 왜 그러느냐?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를 좋아하잖아요. 목적어 구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명사가 많이 쓰이고 그 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부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형태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이고 원어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녀가 머리가 많이 아픈 그 상황을 봤을 때 원어민들은 그녀는 끔찍한 머리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즉 머리가 아픈 것도 그녀가 머리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픈 거다. 소유관계로 보고요. 그 머리 아픔으로 형용사, 명사를 바꿔야 되는데 이 많다라는 표현을 많으니까 끔찍한 거잖아요. 그래서 끔찍하는 표현의 형용사로 조금 바꾼 겁니다. 그래서 끔찍한 머리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많이가 부사가 이 끔찍한 형용사로 바뀐 것입니다. 영어 she 가지고 있었어요. had 끔찍한 머리 아픔을 a terrible headache 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어렵지만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영어식 사고방식, 이 영화법으로 내가 생각해낼 수 있다면 영어 회화를 하는데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 여행 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잘하다, 부사, 동사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에서는 여행 잘하는 것도 네가 좋은 여행을 가졌으면 네가 잘한 거다, 이런 소유관계로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형용사 명사를 보기 위해서 너는, 한국어에는 자꾸 주어를 생략하지만 영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잘했습니까? 잘하다 부사 동사를 즐거운 여행을 형용사 명사로 바꾸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즐거운 여행을 가졌니? 여행을 잘한 게 아니라 네가 좋은 여행을 가졌으니 네가 여행을 잘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과거니까 Did you have a good trip? 이런 식으로 형용사 명사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음료 좀 더 마실래요? 더 마실래요? 즉 부사 동사로 나올 거를 단어에서는 더 많은 음료를 원하니, 즉 더 많은 음료를 원하는 더 많이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마실래요? 더 많은 음료들을 형용사 명사형으로 바꾸는 게 영어구나. 영어로 바꾸시면 Would you like? 원하니? 더 많은 음료들을 more drinks,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다른 음악 좀 틀어주실 수 없나요? 좀 틀어줘라. 부사 동사인데 영어로는 생략된 주어가 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좀을 약간의 다른 음악을 가질 수 없니? 즉 약간이라는 형용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틀어달라. 음악이 틀어졌으니 음악의 소리를 내가 가지게 되면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 소유관계로 봐서 이렇게 가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n't we have,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some different, 약간을 some으로 바꿨죠. some different music 이라고 한국어랑은 완전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단순히 외워서는 내가 스피킹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좀 더 어렵습니다. 3번, 물 좀 더 갖다 주겠어요? 더 갖다 줘라. 부사 동사죠. 근데 영어에서는 형용사 명사.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약간의 더 많은 물을, 더 많은이라고 형용사로 바뀌었죠? 더 많은 물을 가질 수 있니? 갖다 주시겠어요? 갖다 주면 내가 그걸 더 가질 수 있냐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소유관계로 보기 때문에 형용식을 보니까 형용사 명사 형태를 선호한다. 그래서 can I have 더 많은 물을 some more water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9법칙, 한국어의 어려운 표현은 쉽게 풀었으면 영어식 표현이 된다. 쉬운 한국어가 영어 표현이다. 한국어에는 한자어도 있고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영어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 단어를 몰라서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아주 쉽게 풀어 쓴 그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 마이크는 그녀를 야근시켰다. 야근이라는 단어를 내가 아직 안 외웠어요. 그럼 영어를 못하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야근을 쉽게 풀었으면 뭐죠? 밤에 늦게까지 일한 거잖아요. 그럼 밤에 늦게까지 일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영어식 사고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그녀에게 어제 밤에 늦게까지 일하도록, 즉 야근시켰다가 밤에 늦게까지 일하도록 시킨 거니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만들면 Mike made her 일하도 work late. 언제? last night. 한국어 공항까지 배움 가도 되겠니? 배움을 풀었으면 뭘까요? 내가 너를, 주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는 목적어도 문맥상 알 수 있어서 생략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략된 목적어도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공항에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겠니? 이렇게 배웅이라는 단어를 공항에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겠니? 이렇게 풀어 쓰시면 됩니다. 영어로 바꾸면 Can I see? 볼 수 있을까? 너를 off, 떠나는 것을 at the airport.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언제 복학했니? 복학했다는 말을 쉽게 생각해 보시면 너는 언제 학교로 돌아갔니? 학교로 돌아간 게 복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었으면 When did you go back to school? 이렇게 쉽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는 외근 중이신 것 같아요. 외근이란 표현도 내가 단어를 모르면 그냥 풀어 쓰세요. 그녀는 놀러 밖에 있으면 외근이 아니죠. 업무 때문에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즉 업무로 밖에 있는 게 바로 외근입니다. 왜? 밖에서 근무하는 거니까. 그래서 she 같아요. might be 있는 것 같아요. 어디? out. where on business. 업무 때문에요. 3번, 그녀는 젊었을 때 산전수전 다 겪었다. 산전수전이 뭐죠? 고생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그녀는 그녀의 젊은 시절에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을 겪었다. 왜 겪었다 하지만 영어는 뭐죠? 소유관계 때문에 그 어려움들 내가 가졌으니까 겪은 거다. 가졌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she had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 all kinds of difficulties. 언제? in her yout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식 사고방식을 익히게 해주는 비법인 영화법의 필수 요소 편에 대해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영화법의 흥미를 느끼셨다면 앞선 영화법 기본 강의, 영화법 심화, 주어, 서술어 요소 편을 보시면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나올 수식 요소, 부가 요소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어식 사고를 익히실 수 있게 되고 영어회화 프리토픽에 더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필수 요소 편은 훈련편을 통해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필수 요소를 더 익힐 수 있게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